놀랍고 반짝이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현실적이고 유용한 성교육은 처음이다. 네,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시기죠. 근데 이 정체성 안에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지수의 정체성은 한국인이다, 여자다, 학생이다, 딸이다 등등이 있죠. 그리고 성교육은 처음이다의 멤버이다. 멤버이다. 청소년 멤버이다. 청소년 패널이다. 이제 뭐 방송인 방송인이에요. 셀럽이지. 여유로운 표정 보세요. 방금 그 지수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몇 가지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정체성 안에는 여성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어떤 성별 정체성도 있고 또 자기의 성적 지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한 번쯤 들어봤어도 쉽게 와닿지 않는 말이죠.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중은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 친구가 그런다 그러면 좀 피할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는 건데 상관없지 않아 했는데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 여자애들끼리 막 붙어 다니면은 뭐, 너 레즈야? 더러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옷을 뺏어 입으면 너 트젠이야? 왜 그렇게 살아? LGBT? 걸 앤 보이? 레즈비언, 게이 생각하고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접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 저는 이걸 처음 보고 그래가지고 L이 레즈고 G가 게이고 B가 바이고 T가 트랜스젠더. 맞아요? 정답. 짱 아, 맞죠? 사실 제가 아직 모르는 성적 지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같은 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신비로운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알아보고 싶다. 우리 청소년들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실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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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나 기립박수 처음 보는데?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활동가이고 젠더 섹슈얼리티 연구자이기도 한 한채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이 성교육을 하신 지가 지금 24년 정도 됐다고, 네네. 맞아요? 네, 1998년도부터 성교육 활동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강의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속에 LGBT라는 그 단어 카드를 처음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는데 요것과 성소수자 혹은 퀴어 이렇게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동일하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단어여서요. 네. 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요 영어 단어의 앞글자씩을 따서 붙이는 말이고요. 성소수자 혹은 성적 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는 영어의 sexual minority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이제 소수자 중에는 사회적으로 사회가 한국인이 주류야. 그러면 한국인 아닌 사람들은 소수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딱 주류를 정해놓고 나머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머지에 속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소외하거든요. 그럴 경우를 소수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수자는 소수자가 되는 기준이 있어요. 가령 청소년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막 차별받고 이러지 않으셨나요? 예, 이런 경우를 연령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적 소수자는 동성애자라고 이성애를 하지 않는다고 차별받을 때 이제 성적 소수자,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군요. 우리 청소년 패널들은 어때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프랑스 쪽은 동성 결혼을 의회에서 합법화됐다는 뉴스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에는 그런 일들이 꽤 있고 미국도 네, 주마다 맞아요. 좀 다르다 이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도쿄 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 여자 역도하고 네, 네. 무슨 캐나다 여자 축구 대표팀에서 그 트랜스젠더 선수가 정말 처음으로 올림픽 네. 출전은 처음이라고 하죠. 자, LGBT 실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편지로 받아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는지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안녕 얘들아, 난 지수라고 해. 우리 집은 모두 기독교를 믿는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찾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다시 불안해져. 가족과 연을 끊고 혼자 나만의 삶을 살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것 같거든. 이런 고민을 끌어안고 힘들어하다가 엄마에게 얘기를 했어. 엄마는 나가서 혼자 살아라. 그럴 거면 내가 나가겠다고 엄마가 집을 나간 적도 있어. 엄마가 안 돌아오시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답답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아빠는 여자는 머리가 짧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아빠와 많이 싸운다. 집을 나가서 살찜을 싸서 현관 앞에서 머뭇거린 적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다. 언제쯤이면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아, 진짜. 약간 편견인 것 같은데 짧은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동네 사람. 제가 되게 속상했던 말이 언제쯤이면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문장이었는데 그냥 이 말이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가족의 생각이 바뀐다면은 저는 진지하게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설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진짜 제가 평생 친구 하려고 결심한 친구면 얘랑 같이 살자고 했을 것 같아요. 언제쯤 나는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로서. 그 부분을 속상해한 친구의 말이 굉장히 오래 남네요. 혼자 고민을 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럴 때 좀 편안하게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네. 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단 한 명이라도. 그 근데 한 사실은 명이라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좀 이런저런 또 힘이 되어주려면 또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잘 알아야 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본인을 뭐 성별을 여성인지 남성인지 생각하실 텐데 여성인 근거, 남성인 근거. 나는 여성이다? 왜? 난 남성이다? 왜? 근거를 한 2가지 정도만 써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화이트보드에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했지? 뭘로 확인할 수 있지? 다 쓰셨으면 다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염색체, 월경, 생식기, 목젖. 예, 염색체, 네. 신체적 이유. 정신적 이유는 쓰셨다가 지우셨네요. 이거는 이제 온전히 내가 스스로 네. 내가 남자인 걸 이걸로 증명할 수 있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썼다가 100% 예. 증명을 못 할 것 같아. 오히려 그럼 확실한 증거는 몸에 네. 있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신다라는 네, 네, 거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남자, 여자 둘로 나눠진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이게 생물학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시면 남자와 여자 둘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되죠. 수정이 되면 수정난자라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배아가 될 거예요. 그런데 6주 때까지 수정이 되고 6주 때까지 모든 배아는 염색체가 XX이든 XY든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얀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방광이고요.
그리고 끝에 동그랗게 생겨져 있는 부분, 계란처럼 보이죠? 네네네. 생식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방광에 연결되어져 있는 두 개의 관이 있어요. 볼프관과 밀러관이라고 하는 관인데요. 칠주가 되면 저 끝에 계란처럼 생긴 생식선이 정소가 됩니다. 그러면 밀러관이 퇴화하고 볼프관만 발달해요. 그럼 볼프관은 부정소, 정관, 정낭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똑같이 6주에서 7주로 넘어갈 때 저 동그랬던 생식선이 난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볼프관이 퇴화하고 밀러관만 발달할 겁니다. 밀러관은 나팔관, 자궁, 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소, 난소는 원래 같은 아이였다는 거죠. 한 아이고 볼프관, 밀러관 둘 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생식기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생식기도 처음에는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에서는 클리토리스, 소음순, 대음순으로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대음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음낭으로 바뀌고 클리토리스와 소음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음경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외부 생식기가 우리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원래 그것도 하나의 똑같은 모양에서 그냥 형태가 조금 바뀐 거일 뿐인 거죠. 네. 성의 분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굉장히 신비롭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6주까지는 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성이 아니라 네. 여성과 남성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네. 여성과 남성이 우리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생물학적으로. 하죠, 많이 해요. 아, 남자와 여자는 원래 생물학적으로 몸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성과 남성은 오히려 근본이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 하나의 근본에서 그냥 생식기의 여러 가지 형태가 이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실 성별이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나뉜 줄 알았고 또 그 볼프관 네, 그- 볼프관 바로 잘 외우셨네요. 그게 네.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염색체 쓰신 분들 계시죠? 네. 염색체. 염색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색체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성염색체를 가지고 성별을 나누는 데 써요. 그래서 XX 염색체를 가지면 여자, 네. XY 염색체를 가지면 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염색체는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아. XXX X 예. 염색체 세 개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도 계시고요. 네. XXY, XYY 이런 식으로 염색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XX를 가지면 여자, XY를 가지면 남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럼 다른 염색체 가진 분은 그럼 나는 뭐가 돼? 네. 라고 얘기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나누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염색체가 XX여도 우리는 보통 XX를 가지면 여자. 그리고 몸에 자궁이 있고 네네. 그리고 클리토리스가 있고 예. XY면 음낭이 있고 음경이 있고 이렇게 알지만 자궁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도 계십니다. 밀러관이 발달하신 거죠. 저희는 지금 성별을 막 적으라고 하면 남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막 XXY나 막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타 성별이라는 것도 있다고 막 들었고 네. 저도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XX가 XX나 XY가 아니라 막 성기도 두 개 막 다 있고 그런 사람하고 알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 실제로는 인간을 여성, 남성 딱 둘로만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임의로 사실 나눈 거죠. 자, 염색체 XX에 자궁에 클리토리스를 가지면 여자라고 하자. 그리고 XY의 음낭 가지고 있으면 남자라고 하자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조합 XY의 자궁을 가지신 분, XX의 고환을 가지신 분, 몸에 자궁이 있지만 바깥에 음경이 있으신 분, 클리토리스가 있지만 몸 안에 정소가 있으신 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여성, 전형적인 남성 외에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인터섹스, 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여성, 남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성의 정체성을 구별한 데에는 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좀 배제하고 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성별 구별에서 좀 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섹스의 숫자가 그렇게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2017년도에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인터섹스는 전체 인류 중에서 1.7%. 그래요?
100명당 1명에서 2명꼴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생각보다는 적지 않네요. 네, 적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염색체를 몰랐잖아요. 예. 네, 근데 몸 안에 신체 내부 기관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섹스라는 존재 자체를 같이 살아도 겉으로 몰랐겠네요.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염색체도 알게 되고 호르몬도 알게 되고 신체 내부도 투시해서 볼 수 있게 되고 하면 사람들이 왜 조합이 XY인데 자궁이 있는 거야? 이상해.라고 했던 거죠. 그럼 그걸 진짜. 어떻게 알게 되는 건가요? 평생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아기도 낳고 결혼도 하셔가지고 자신은 새아이 어머니로 지내고 있는데 우연히 염색체 검사를 했다가 XY인 걸 알고 깜짝 놀란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네. 주신 사례는 염색체가 XY지만 자궁이 자궁 있고 난소 있었던, 있고 난소도 다, 있었고. 네. 과거에는 전혀 정말 조선시대에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관성이 어디 관성이란 말이요, 김대감. 아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 대로 외부에서 딱 외부 생식기 모양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생겼다라고 해서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도 2건이나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사방지라는 영화 기억? 사방지요? 네네. 혹시 몇 년? 80년도 영화, 40년대 영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네. 저만 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히 아는 척 했네. 아주 옛날 영화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참 젊은 이미지가 돼서 좀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사방지라고 하는 사람과 임성구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으로 보면 인터섹스에 해당했죠. 근데 조선 시대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여성인데 너무 큰 음경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상해라고 해서 왕이 유배를 보냈어요. 네. 단지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간성이라고 해서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네, 네. 같이 다 잘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방금 간성이라고? 인터섹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네, 거예요. 네.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는 더 많았겠죠? 우선 더 많았겠죠. 네. 출생 신고를 할 때 독일 같은 경우는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의사가 인터섹스인 걸 아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바깥에 페니스가 있는데 몸 안에 자궁이 있습니다. 난소가 네. 있습니다. 네. 출생 신고할 때 칸이 2칸뿐이다 보니 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등록을 여자로 하려면 페니스를 제거해야 되고 남자로 등록하려면 난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제거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어렸을 때요 수술을 해버립니다. 네. 수술을 해서 음경을 남기면 남자로 등록하고 난소를 남기면 여성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런 식의 어릴 때 수술이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인터섹스 분들이 이제 요청하는 인권 사항은 우리를 어렸을 때 수술시키지 마세요. 제가 커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강제적인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출생 신고를 할 때 아예 출생 신고란을 성별 칸을 비워둘 수 있도록 했어요. 2013년도부터. 네.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는 여권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모든 곳에 아예 성별을 기록할 때 남자, 여자 외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칸을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성별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독일이 세계 최초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독일 외에도 호주, 네팔, 방글라데시, 덴마크, 몰타 공화국 이런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남성이 아닌 또 다른 다양성, 그 세 번째 칸을 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어떤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뭔가 잘못된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서로 뭔가 인식을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인간의 성은 딱 2개로만 나눌 수 없다. 우리가 서로 인간에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상징이죠. 예. 자연스럽게 성별에 대한 고민이 아마 지금 더 깊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째 성별 정체성, 그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겁니다. 네. 성별 뭐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저 남성이요. 남성입니다. 방금 저 남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 네. 네. 우리에게는 성별 중에 법적 성별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는 번호로 성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뒷자리 처음이 1이냐 2냐에 따라서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그것조차도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그 번호는 언제 결정되었을까요? 출생신고했을 때랑 출생신고. 임신했을 때. 네. 출생신고서를 한번 지금 보시면 출생신고서에는 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출생신고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요, 내가 한국에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태어났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게 출생신고서여서 내 이름 쓰고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성별 쓰는 칸이 있고 남자, 여자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출생신고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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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출생신고 본인이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시겠어요? 아, 네, 대단한 능력. 네, 태어났는데. 소개하면서. 출생신고는 반드시 제3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스템상. 네. 네. 그러면 제3자가 쓰시는데 저 성별 칸에 남자, 여자 둘 중 하나 선택하셨을 텐데요. 그분은 뭘 기준으로 선택했을까요? 생식기 기준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의 말. 네, 네. 의사 선생님이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 듣고 아들이군, 딸이군. 그리고 내가 확실히 봤어. 내가 봤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입을 하시겠죠. 네. 혹시 저 주민등록번호 보고 나 주민등록번호 4번이네? 아, 나 여자야. 이런 적 있으세요? 학원이 여자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 아무 그렇군요. 생각 없이 내 주민등록번호니까 외우는 네. 거. 네. 이게 사가 여자라서 사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주민등록번호는 그거구나 하고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무 의심 없이 생각 없이. 그렇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4번이 여자를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출생신고서에 들어간 성별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성별이 무엇인지가 알려지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 성별을 법적 성별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에 너 여자야, 남자야라고 다른 사람이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정성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지정성별이 성별 정체성을 물어보고 기입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주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우연히요. 이 지정성별과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아주 우연히 지정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주민등록번호 1번? 네. 맞췄죠, 제가. 네. 자, 1번이고 남자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지정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시네요. 네, 네. 자, 효정님 같은 경우를 시스젠더라고 이야기해요. 시스젠더. 시스젠더. 시스젠더야. 근데 원래 물어보지 않고 기입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연히 일치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그분들을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시스젠더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 뭐야? 너 왜 일치 안 해? 너 트랜스젠더야? 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시스젠더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어 라고만 생각하시면 트랜스젠더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트랜스젠더는 수술을 통해 되는 거라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그게 트랜스젠더에 대한 큰 오해예요. 자, 트랜스젠더란 단어 뜻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정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누가 일일이 성별 정체성 물어봐요. 그렇죠. 안 해요. 지정성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정성별이 자기의 성별 정체성과 다르면 너무 살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너 왜 주민등록번호 1번인데 왜 여자처럼 지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분들이 지정성별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지정성별은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거여서 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번호를 바꾸려면요. 법원에 가서 판사님한테 판결을 받아야 돼요. 어떤 판결을? 네, 판사님이 내가 들어보니 너 성별 바꾸는 거 타당해. 저 성별이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게 맞아. 그럼 바꿔라고 판결문을 써주실 거거든요. 네. 근데 판사님이 판결문을 쓸 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은 판결 안 해줄 거고 허락 안 해줄 거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지만 성별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는 성별한 수술 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나 보다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판사님 유죄.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요. 자신이 지정 성별이 아닌 내가 내 성별 정체성을 결국은 깨달아야지 내가 트랜스젠더인 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과정이
궁금해요. 언제 깨달으셨어요? 본인이 여자인 거? 저요? 저는 사실 그냥 내가 여자구나 하고 어릴 때부터 네. 항상 여자 그쵸. 근데 사본이 뭔가- 여자인 것도 모르셨다면서요. 이게 설명이 뭔가 어렵네요. 설명하기 되게. 어렵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네. 너무 자연스러워. 트랜스젠더 똑같아요. 네. 트랜스젠더기 사실 너 언제부터 여자인지 알았니? 그러면 본인도 되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아, 시스젠더들 아무도 설명 못해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는 알거든요. 그게 아이덴티티잖아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는 나는 알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알게 된다고. 우와. 한국인인 거 아신 것도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한국에서 네. 사니까. 네. 그냥 아니, 사실 아니요. 지나면서 사람들이 나 한국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난 누구지? 나 한국인이야 이런 적 없잖아요.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아니야 나의 정체성은 일본인이야. 갑자기 그런.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 알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갑자기 언제부터 내가 여자인 걸 아셨어요? 하는 질문에도 너무 당황했죠. 당황스럽고 설명도 안 되고 하니까 되게 내가 지금 결국 새로운 걸 깨달은 것 뿐인데 뭔가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알고 싶지만 좀 누구에게 물어보긴 두려운. 또 누가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살짝 피하게 되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듣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새롭고 또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어떤 그 차별의 통념이 얼마나 깊었는가 지금 그걸 좀 실감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성교육에서 다루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인 아스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토끼입니다. 이성애자가 다수니까 이성애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한테 너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 이런 식으로 물으면 곤란하죠. 그리고 소개팅 시켜줄까? 이런 말도 있고요. 아무래도 나를 속인다는 그 사실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아직 가족분들에게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살짝 부모님을 여쭤봤는데 되게 인식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더럽고 뭐 정신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말하기가 겁났던 것 같아요.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거든요. 뭐 교내 연애를 했는데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애인인데 그걸 밝히지 못한다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해서 위로밖에 못 해줘서 좀 슬펐어요. 왜냐면 한 명의 인식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말해주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 성적 이걸 표현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성적 지향. 성적이라고 했죠. 성적 지향주의. 성적 지향, 네, 네. 그만큼 이제 학생들은 이런 얼마- 성교육보다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이 성적 학업에 때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밖에 머릿속에 네. 없는데 오늘 네. 성적 지향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네. 하는 단어 설명드릴게요. 네. 성적 지향은 심리학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적, 낭만적, 육체적 끌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전문 용어로 성적 지향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끌린다는 건 네, 사랑한다가 네. 근데 그 끌림이 그냥 조금 끌릴 때는 괜찮네 음. 이렇게만 해서 호감 정도인 줄 알았는데 계속 끌려요. 어. 그리고 너무 강렬하게 끌려요. 왜냐면 네. 계속 밤에 잘 때도 생각나고 아침에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네. 전화 줘서 1시간 동안 통화하고 끊었는데도 또 목소리 듣고 싶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그런 강렬한 끌림. 아, 근데 이 성적 지향을 네. 학자들이 나누고 싶어 해요. 어떻게요? 기준을 정해서. 그래서 그 기준을 뭐로 정했냐면 내가 끌리는 상대방과 나의 성별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가지고 이 성적 지향을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4가지. 네. 그래서 내가 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랑 성별이 같아요. 여기서 성별이라 하면 성별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네, 예. 네.
아, 좋았어요? 좋은 지적. 네. 내 여성인데 상대방도 여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끌리는 이 끌림은 여성이 여성으로 같은 성별에게 끌리고 있으니까 같은 성별에게 향하는 끌림이라고 해서 동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어로 homosexuality. 네. homosexuality의 이 HOMO 청소년분들은 호모사피엔스 그렇죠. 지금 그거 얘기 생각나죠. 호모사피엔스랑 철자는 똑같아요. HOMO. 근데 호모사피엔스 할 때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호모섹슈얼리티 할 때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모섹슈얼리티 같은 성별에게 향하는 끌림. 그래서 번역하면 동성애로 번역이 되고요. 내가 여자인데 내가 끌리는 사람이 남자예요. 예. 그럼 다른 성별에 끌리죠. 그때를 이성애. 헤테로섹슈얼리티. 헤테로가 다르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예요. 근데 그걸 욕으로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그거는 호모섹슈얼리티. 야, 호모 그렇게 욕을 설명하신 어떻게 써? 거군요. 근데 모르고 그것을 욕으로 쓰시고 계신 상태예요. 그런 것도 있어? 진짜? 아주 예전부터 호모세를 많이 네. 사람들이 욕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요? 네, 특히 같은 여자들끼리는 욕할 때 안 쓰는데 남자들끼리는 상대를 욕할 때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나도 그런 태어나 의미인지 처음 들어.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굉장히 계집애 같은 남자다라는 의미로 욕하려고 쓰는 딥해서 말이죠. 그런 네, 네. 네. 그다음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궁금증이 많으니까 막 다음 이야기를 그리고 듣고 싶은데. 내가 끌리는 성별이 네. 나랑 같은 경우도 있고 양성애. 다른 경우도 있을 네네.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그런 경우를 바이섹슈얼리티, 그래서 양성애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성적 지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적 지향 자체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동성한테 끌리는 정도가 100%, 이성한테는 0%. 이런 경우도 있지만 동성한테 끌리는 경우가 50%, 이성한테 끌리는 경우가 50%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딱히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네. 그런데 우리는 왜 나누고 동성애자는 이상하다, 변태다, 정신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그리고 생물학적 특징. 이 개념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성적 지향은 심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여러분이 정서적, 낭만적, 육체적으로 누구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신과 다른 성별의 사람에게 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성애자인 여성은 남성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죠. 또 어떠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성별의 누군가에게 끌릴 수 있어요. 레즈비언 여성이나 게이가 그렇죠. 양성애자인 여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끌립니다. 다음, 성별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성별 정체성은 두뇌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과 자신의 성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여자 또는 남자라고 생각하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두 성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둘 다 섞인 것 같아 라거나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고 느끼죠. 한 개인의 성별 정체성은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별을 반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트랜스 여성은 태어났을 때는 남성으로 성별을 지정받았지만 자신은 여자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성별 표현입니다. 성별 표현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다양한 방식을 말합니다. 어떻게 옷을 입고 머리를 자르는지, 행동하는 방식과 이름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특징은 생식기로 표시합니다. 생물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말합니다. 생물학적 특징은 외부 생식기뿐만 아니라 호르몬, 염색체, 체형, 목소리 톤, 체모까지 포함되죠. 간성인 사람은 완전히 남성도 여성도 아닌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자와 남자의 조합이죠. 우리들 각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그리고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가 어우러져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이 정체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나이, 지역, 경제적 환경, 장애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때때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그리고 아직 자신의 성을 정의하지 못한 사람들, 즉 LGBTIQ+로 알려진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그리고 생물학적 특징 때문에 차별받거나 배제됩니다. 하지만 이 정체성은 옳고 그른 것이 없으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자부심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의 다양성을 인정받고 누려야 합니다. 와우. 저렇게 정리해 주니까 알겠어요. 이제 머리로 나는 여자인가, 나는 남자인가 이게 바로 성별 정체성이라는 거고 가슴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난 누구를 좋아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거죠. 성적 아닙니다. 성적입니다. 와, 우리 민영이가 지향이라고. 많이 발전해서 깊게 처음에 우러나오는. 성적에 대한 고민 많아서 우리 성적 지향 그랬는데 성적 지향과 그렇습니다. 성적 지향은 다르죠.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 네. 이것은 병이다. 특히 정신병이다라는 시각이 1950년대까지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편견이다라고 바꾸게 된 학자가 있다면서요. 네. 이블린 후커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195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동성애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계속 학자들이 연구할 때마다 논문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블린 후커가 1956년도에 논문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 적응성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논문에서는 이성애자하고 동성애자하고 비교해봤더니 아무런 차이가 없던 걸이라고 결과가 나온 거죠. 모든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왜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속적인 연구들이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없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1973년도가 되면 정신의학에서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정신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완전히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블린 후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점이 중요한데 이블린 후커가 했던 연구의 방식이 놀랍습니다. 어떤 근데 방식이에요? 사실 좀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네. 이성애자 남성 30명, 동성애자 남성 30명을 심리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심리 테스트 결과지를 딱 봉해요. 그리고 분석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그룹 A와 B 그룹 중에 네가 동성애자 그룹인 것 같냐, 두 그룹의 차이가 있냐. 그래서 받았을 때 분석가들은 나 동성애자 찾아낼 수 있어. 이러고 분석을 시작했는데 네. 모두 포기. 나 도저히 이 A와 B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이전의 연구들은요. 학자들이 동성애자, 이성애자 비교하려면 표본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성애자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애자는 자기 주변에 많지만. 네. 그래서 결국 동성애자를 정신병원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성애자는 평범하신 분들 사이에 놓고 심리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면 동성애자는 우울증이 높고 폭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이블린 후커는 이성애자, 동성애자의 지능, 경제적 수준, 학력 수준, 연령 모든 걸 거의 똑같이 맞춘 다음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똑같게 나온 사실 겁니다. 조사를 그렇게 시작해야 이게 됐던 맞죠. 거죠. 조건이. 그러니까 예. 동성애에 대한 편견은 학자들의 편견에서 나왔던 겁니다.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가지고 연구했더니 당연히 그 결과가 나왔던 거고 학자가 가진 편견을 제거했더니 동성애자, 이성애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 밝혀진 따지면 거죠. 저희 주위에 개그맨들밖에 없으니까 우리 개그맨들 30명 이성애자나 네. 동성애자랑 해요. 조사하고. 야 이성애자들 되게 시끄러워. 말 되게 많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만 여전히 편견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띵동은 저희
이제 15년부터 상담과 지원을 이제 시작을 해서 필요한 의료 지원이나 법률이나 좀 주거 지원이나 약간 심리 상담 연계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도맡아서 하고 있는 민간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학교나 이 가족을 저희가 상담하는 사람이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곳이 너무나 적대적이고 그 안에서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당신과 연결된 사람들이 우리가 있고 우리 말고도 많은 성소수자와 또래 성소수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당신을 지지하고 애정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어 하고 또 그게 띵동이라는 공간에 와서 얻고 갈 수도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와서 자기 같은 또래들을 만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상담에서 그런 지지를 계속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탈가정을 하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정체성으로 인한 가정폭력도 있을 수 있고 혐오 발언이나 집에서 편안하거나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탈가정을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갈 수 있는 쉼터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비청소년인 성소수자 분들도 사실 갈 곳이 많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는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소위 청소년 성소수자도 좀 편안하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고 민원 하나를 해결하는데 비행기 하나를 타는데 국민에게서 새로운 캠페인 제너레이션 마리아 카스텔리오 페르난데스 그럼에도 트랜스젠더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관계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there is a lot of interest in Korea today about the issue of trans folk in the military. We are developing and improving our laws to protect transgender people and to ensure their equal treatment. We will take our action globally to promote and to protect transgender rights. 랜스는 사실 트랜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트랜스들도 생일을 축하하고 살아남았음을 기뻐하고 또 앞으로 계속 살아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겠다. 약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인권적인 행사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situation for LGBTI youth in particular is very serious. We can see, for example, a correlation between bullying and discrimination and high rates of depression and suicide. So there definitely needs to be action taken. And the inclusion of LGBTI inclusive sexual education is also a very important factor. Discrimination is prohibited i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so that applies to every individual in South Korea. But beyond that, if we look at international treati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atified and is a party to,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course it goes further, but these very explicitly prevent discrimination. So these should protect all LGBTI individuals as well. Unfortunately, in South Korea, as you know, there is no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So South Korea is falling short of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ppy birthday 태어나줘서 고마워 오늘은 없어 널 다치게 하는 말들 다 친구들 야 눌러봐 와 오늘만 Happy Ladies Day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국제 조약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게. 근데 성소수자들의 상징을 우리가 볼 때 무지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 이유가 있죠. 이 무지개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것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지개를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지개 지수라는 게 있다면서요? 무지개 지수라고 하는 건
그 한 나라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지개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무지개수? 무지개 지수. 아, 무지개 지수. 무지개 지수. 잠시만요. 2019년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네. 가령 성소수자 인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걸 100%로 했을 때 한국은 8.08%입니다. 엄청나게 낮죠. 8%대예요. 네, 그래서 그 유럽의 국가랑 비교해서 순위를 잡아본다면 한 47위? 49개국 중에서 거의 뭐 꼴찌라 볼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유럽에서 우리보다 미친 두 개의 국가는 어딘가요? 뭐 터키? 터키, 이런 종교적인 나라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강하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무지개 지수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정책 제도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사회 안전망이 없는 곳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라고 있다.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청소년들의 굉장히 힘든 열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한시바삐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직 고민을 안 해봐서 그거는 고민을 해볼 건데 비정상은 진짜 아니야. 그래, 괜찮아. 너는 그래도 똑같은 내 아들이야. 그냥 그런 거니까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랑 걔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랑은 그냥 같은 이성의 감정이니까. 지금은 그거를 보듬어줄 사람들도 많고 도와줄 사람들도 많으니까 너무 주눅대지 말고 그냥 괜찮다라고 그냥 안아주고 위로 그냥 그 한마디로 응원하고 싶어. 응원할게 진짜로. We are here to stand with you and fight for your rights. 같이 연대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별로 접해보지 않아서.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때요? LGBT와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제 주변에는 양성애자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가끔은 모르는데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고 이런 것들에 되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더 알아가고 제가 옆에 있어주면서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생기고 아까 그 김토끼 씨가 이제 동성애가 사귀는데 여자가 사귀는데 그중에 남자 역할이 누구냐 약간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반성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성애자를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동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성애자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서 평화롭게 평등하게 어울리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교육은 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GBT는 비정상이다라는 편견은 차별을 낳고 또 이 차별은 낙인, 혐오, 폭력을 정당화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의 미래를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그 누구도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받기를 희망합니다. 성교육은 처음이다.